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이 리그에서 3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마음속엔 일말의 불편함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불편함이냐면 이 토트넘이 현재 19위, 16위, 18위 팀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면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3경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경기의 늦은 시간대에 헤딩골로 승리를 가까스로 쟁취했다는 겁니다. 이 헤딩골을 넣은 선수는 손흥민, 베일, 그리고 케인이죠. 이 졸전 속에서도 승리하는 토트넘의 팬들은 승점 3점이면 됐다 했지만 리그 초반에 보여준 그 무서운 기세의 토트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음을 걱정했는데요. 그 변화가 생긴 기점은 바로 웨스트햄과 3대3으로 비긴 경기였습니다. 당시 3골을 앞서가다가 비긴 터라 경기를 진 것과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애슬레틱지의 분석, 그리고 이를 토대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스포츠 전문 언론인 애슬레틱지에서 토트넘이 충격의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던 3대3 웨스트햄전 이후 전술적으로 더 조여진 모습을 보여줬다 평가했습니다. 찰리 에클시어의 기사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첫 5개의 경기에서 15골, 최근 리그 3경기는 4골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량 득점을 했던 웨스트햄전 3대0에서 3대3으로 충격의 무승부를 당했죠. 그 경기 이후 토트넘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며 에클시어는 모든 대회 6경기 중에 무실점 경기를 3경기를 해냈다는 사실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죠. 이러한 무실점 경기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그 전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확연합니다. 토트넘은 리그 시작 이후 웨스트햄전까지 9경기 동안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리그 시작 전에 와포드와의 프리시즌 경기까지 치면 10경기째이긴 하지만 프리시즌을 제외해도 너무 오래 토트넘의 수비는 불안했고 이제서야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무리뉴는 웨스트브롬전 이후 팀이 전략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팀이 느꼈던 고통이 긍정적 영향을 발휘하며 팀을 더 발전하도록 했다고 답했는데요. 웨스트햄전 이후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면 바로 에릭 다이어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부상으로 나가 있기는 했지만 산체스와 다이어는 보통 같이 뛰기도 했는데요. 산체스 대신 알데바이럴트가 함께 뛰며 좀 더 견고해진 수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수 선발의 변화는 팀 전체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단 발빠른 산체스가 없기 때문에 토트넘은 좀 더 내려앉은 채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높은 지역에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모습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찰리 에클시어는 최근 토트넘의 3경기가 웨스트햄의 3대3 악몽을 떨쳐내기 위해 필요했던 경기였기를 희망한다며 꾸역승을 거둔 토트넘을 칭찬했습니다. 기사 원문을 직역하자면 토트넘의 지난 3경기가 악마를 퇴치했기를 바란다 인데요. 이 악마는 웨스트햄전 3골 앞선 상황에서 3골을 내주며 받게 된 트라우마에 관한 것이죠. 이 승점을 땄으면 됐다는 경기를 3번이나 연달아 치른 토트넘은 이제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미래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에클시어는 토트넘이 지금 보여준 모습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앞으로 7경기 동안 만나게 될 맨시티, 첼시, 아스날, 리버풀, 레스터, 울버햄튼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를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호러런, 즉 공포의 질주라고 이름 짓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유로파 일정까지 껴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다가오는 일정은 토트넘에게 보통 일정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위로를 받았으니 박차고 일어서야 한다면서 에크시어는 무리뉴가 꾸역승을 계속할 순 없고 오히려 공격진이 강력한 스쿼드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설 때 강점이 있다는 걸 활용해야 한다며 맨유를 6대1로 찍어 누른 경기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공격적인 전술과 수비적인 전술을 모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리그 초기와 최근의 경기들이 바로 그것에 대한 좋은 예인데요. 과연 무리뉴는 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승점을 쌓으며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리고 토트넘과 함께 케인, 손흥민 등 무관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이 에클시어 기자의 토트넘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다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에릭 다이어가 돌아오면서 산체스가 빠지고 알데바이럴트가 들어온 부분인데요. 이 토트넘은 실점하지 않는 경기를 하기 위해 애썼고
이는 제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모든 대회 6경기 중 3경기는 무실점, 게다가 한 경기는 심판 판정만 좀 제대로 되었다면 무실점이었을 경기임을 고려했을 때 수비의 상당한 발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흥민의 체력적인 부분을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축구에서 수비, 미드필더, 공격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일수록 공격과 수비 모두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어제 웨스트브롬은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수행하며 토트넘에게 힘든 시간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팀의 전체적인 위치가 낮아지면서 손흥민은 공격을 위해 뛰는 거리가 늘어나고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상대를 제압하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특성상 뛰어야 할 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체력 소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경기 수가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웨스트 브롬위치전 손흥민의 히트맵은 공수 양면으로 엄청나게 참여했으며 이는 웨스트햄전 공격을 주로 누비던 손흥민의 모습과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손흥민이 달라졌다기보단 이 팀의 전술과 멘탈리티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며 이 웨스트햄전 이후 수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토트넘에 준 영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창은 확실히 토트넘의 방패보다 유용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있는 무리뉴가 있는 한 다가오는 맨시티전 토트넘은 분명 지난 3경기와 다른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란 기대가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지키는 경기를 하는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탄탄한 경기를 보여준 토트넘은 리그 3경기에 승점 9점을 가져갔으며 이는 분명 긍정적인 일입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것만큼 장점을 활용하는 것도 무리뉴에겐 중요한 일이겠죠. 과연 토트넘은 A매치 기간 이후 다가올 공포의 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상대팀을 상대하게 될지 상당히 기대되네요. 무리뉴가 과연 안티풋볼을 펼칠지 아니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맞불을 놓을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맡은 일을 최대한 해내고 있으며 이 팀원들의 컨디션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좋은 기회를 자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오케스트라의 실력은 가장 못하는 단원의 실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토트넘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각자 제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스쿼드가 강해지는 것이죠. 어쩌면 손흥민 선수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상상하는 플레이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선수라는 점이 저를 포함한 많은 팬들을 끊임없이 기대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제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